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숨겨진 종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마치 거대한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 파괴적인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시거나 혹은 자신 안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귀중한 통찰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이런 소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작 스크류테이프 레터스에서 악마 스크류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주는 조언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영혼을 파괴하는지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즘의 첫 번째 자기 파괴적 메커니즘은 바로 거대한 거울의 환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이 무수히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며 황홀해합니다. 나는 정말 아름답구나, 나는 정말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울들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거대한 풍선을 계속 불어넣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풍선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를 계속 넣지 않으면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완벽한 삶을 연출하며 좋아요와 팔로워 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환상입니다. 외부의 시선에만 의존하여 자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결국 내적 공허함만을 키울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자기 우상 숭배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린 시절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과도한 찬사와 특별 대우를 받으며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꽃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완벽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온실이 아닙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추위도 있습니다. 온실 밖으로 나온 꽃은 이런 자연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판이나 실패, 거절을 견디는 내성이 전혀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좌절에도 분노하거나 우울에 빠지며 이것이 점점 누적되어 더 큰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거울의 환상은 또한 관계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해주는 도구로만 여깁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자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도구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꽃 자체의 생명력이나 고유한 아름다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원이 돋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이 만든 거울의 방이 사실은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파괴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르시시즘의 영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실질적인 대처 방법들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두 번째 자기 파괴 메커니즘은 끝없는 경쟁의 소용돌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를 생각해 보세요. 탄탈로스는 물과 과일이 눈앞에 있지만 절대 닿을 수 없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 최고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누군가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마치 끝없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이 보이고 절대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성과주의 문화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명문대학 진학, 대기업 취업, 높은 연봉, 좋은 집과 차, 이 모든 것들이 나르시시즘적 경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성취들로는 결코 내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성공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결국 사막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경쟁심을 교만의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져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이런 상대적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다른 별들보다 밝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거짓말, 조작, 타인의 성과 가로채기, 중상모략, 마치 도핑을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정행위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그들의 전 존재가 가짜로 구성되어 버립니다. 진실한 자아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타인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연기만 남게 됩니다. 최근 여러 유명인들의 스캔들을 보면서 이런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력 위조, 경력 조작, 표절 등등. 이들은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겠지만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자기 파괴적 본성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수록 추락의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끝없는 경쟁은 내적 공허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의 성취와 인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와 인정을 얻어도 그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인정해주는 사람들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친밀감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혼자가 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들도 성취의 무대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일상에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이 더 극단적인 경쟁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자기 파괴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만의 통찰이나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르시시즘의 세 번째 자기 파괴 메커니즘은 진실 회피의 미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미로에 갇힌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완벽한 자아상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계속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결국 미로 속에서 더 깊이 길을 잃게 되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기만이라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마치 재규적 거짓말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번째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 번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결국 거짓말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게 되고 진실이라는 기초 없이 세워진 이 건물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치계나 기업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런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정이나 실수였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스캔들로 번지는 경우들 말입니다. 만약 처음에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들이 은폐하려는 시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 회피가 가져오는 자기 파괴적 결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진실 회피는 인지 부조화라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는 완벽하다는 신념과 내가 실수를 했다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신의 신념에 맞게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침대에 맞지 않는 사람의 몸을 자르거나 느려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편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진실 회피는 또한 학습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학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현실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GPS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로 가려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돌아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고 결국 완전히 길을 잃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런 진실 회피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나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신뢰는 투명성과 정직함 위에 세워지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세계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이런 고립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남게 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현실 체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기만은 더욱 극단적이 됩니다. 마치 에코 챔버 효과와 같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왜곡되고 증폭됩니다. 결국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에서 이런 상태를 영적 교만의 최종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악마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여전히 진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진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밖에 어떤 진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감옥입니다.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감옥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진실 회피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각성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들의 환상과 충돌할 때 더 이상 자기기만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기회마저도 거부하고 더 깊은 고립과 자기 파괴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즘의 자기 파괴적 본성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C.S. 루이스가 제시한 해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이스는 교만과 나르시시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자존감은
겸손한 자기 인식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사랑이 나르시시즘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추구하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베풀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겸손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자기과시 문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기, 성취보다는 성장에 초점 맞추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기 파괴적 패턴이 극한에 이를 때까지는 진정한 변화의 동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정신적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 안에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C.S. 루이스 자신도 젊은 시절 상당한 교만과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고 평생에 걸쳐 겸손을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이토록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적 상처의 치유도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이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고립의 질병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도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영성적 차원에서도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자아의 항복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와 목적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도 나르시시즘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경험은 우리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자신의 문제나 욕구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진정한 만족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술이나 창작 활동도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자아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아를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더 큰 아름다움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자연과의 교감도 중요한 치유 요소입니다. 광활한 바다나 높은 산,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거대한 우주의 소중한 일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나르시시즘 극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C.S. 루이스가 통찰한 나르시시즘의 자기 파괴적 본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대한 거울의 환상, 끝없는 경쟁의 소용돌이, 진실 회피의 미로.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을 고립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 파괴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나 외부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받아들이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쟁 전자책도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